사장님, 이번 달 정산 금액 나왔습니다. 휴대폰 알림을 확인한 순간 승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출 3,247만원, 정산 금액 1,892만원. 뭐야 이게? 승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한 달 동안 죽어라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1시까지 배달 주문받고 하루 16시간씩. 그런데 매출의 42%가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수수료, 배달료, 결제 수수료, 광고비, 할인 지원금. 이게 장사야, 봉사야? 승호는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배달 앱 없이는 살 수 없고 배달 앱과 함께하면 죽어가는 아이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불합리함에 맞서 싸운 한 식당 사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플랫폼 공룡들에게 짓밟힌 작은 식당이 어떻게 목소리를 되찾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2023년 봄, 42살 박승호는 서울 성동구에서 승훈의 국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27에 시작한 작은 국밥집. 처음엔 평수 8평짜리 가게에서 혼자 국 끓이고 밥 퍼주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진심을 담자. 그게 승호의 철학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았고 직접 담근 깍두기를 내놨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가게는 25평으로 커졌고 직원도 3명이나 두게 됐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동네에서는 장사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승호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맛있게 끓이고 정직하게 팔면 돼요. 그랬습니다. 적어도 2020년까지는요. 그해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북적이던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매출이 7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망하겠다. 그때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배달 앱 해보시죠. 요새 다들 거기서 시켜 먹더라고요. 승호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국밥은 뜨끈하게 바로 먹어야 제맛인데 배달하면 식지 않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0년 4월, 승호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했습니다. 처음엔 기적 같았습니다. 입점 첫 달 배달 매출만 1,2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와, 이게 되네. 승호는 감탄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도 주문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배달 기사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주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직원들도 신이 났습니다. 사장님, 배달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걸요. 승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문제는 석 달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호는 정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달 매출 1,847만 원. 오, 좋네. 그런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정산 금액 1,124만 원. 뭐야? 700만 원이 어디 갔어? 승호는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중개 수수료 7.8%, 144만 원. 결제 수수료 3.3%, 61만 원. 배달료 건당 평균 3,200원, 2,847건 약 182만 원. 울트라콜 광고비 87만 원. 할인 쿠폰 부담금 234만 원. 합계 708만 원. 매출의 38%가 플랫폼에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말이 돼? 승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배달앱 세상에는 승호가 몰랐던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위 노출의 함정. 배달앱을 켜면 수백 개의 가게가 뜹니다. 손님들은 보통 처음 몇 개만 보고 주문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주문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위에 뜰까요? 광고를 사야 합니다. 할인 쿠폰을 걸어야 합니다. 리뷰 이벤트를 해야 합니다. 승호가 처음 입점했을 때는 신규 가게라서 자동으로 상위에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좋았던 겁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밑으로 밀려났고 주문이 뚝 떨어졌습니다. 광고 안 하면 아무도 못 찾아요, 사장님. 배달앱 영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울트라콜 하시면 상위에 계속 노출돼요. 월 8만 원짜리 붙어 있어요.
승우는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8만원짜리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쟁 가게들이 더 비싼 광고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월 87만원까지 광고비가 올라갔습니다. 둘째, 할인의 늪. 사장님, 요새 1,000원 할인 안 하시는 가게는 주문이 안 들어와요. 담당자가 또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할인 쿠폰 있는 가게만 찾거든요. 우리가 쿠폰 비용 일부 지원해 드릴게요. 일부 지원. 승우가 확인해보니 1,000원 할인 중 800원은 가게 부담이었습니다. 플랫폼은 200원만 내는 거죠. 그런데 할인 안 하면 진짜로 주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지. 승우는 할인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플랫폼의 덫에 완전히 걸린 겁니다. 2022년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마케팅을 시작한 겁니다. TV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배달비 무료. 쿠팡이츠에서 부담 없이 시켜드세요. 소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연하죠. 3, 4 영원하던 배달비가 공짜라니. 그런데요. 그 배달비 누가 내는 줄 아세요? 가게 사장들입니다.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은 배달비를 플랫폼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가게에서 부담하게 만든 겁니다. 무료 배달 참여 가게가 되려면 배달료 전액을 가게가 내야 합니다. 1건에 2,400~500원씩. 참여 안 하면요. 앱에서 무료 배달 필터를 켜는 순간 그 가게는 검색 결과에서 사라집니다. 손님의 80%가 무료 배달 필터를 사용하니까 참여 안 하면 사실상 영업 불가였습니다. 승우는 이를 악물고 무료 배달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매출 3억 8천만 원, 실제 정산 금액 2억 1천만 원, 매출의 45%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야. 플랫폼을 위해 봉사하는 거지. 승우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초 승우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월급 다음 주에 줄게.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잠깐 자금이 좀 막혀서. 걱정 마. 사실 승우는 2달째 적자였습니다. 2023년 1월 손익계산. 배달 매출 3,247만원, 홀 매출 412만원, 총 매출 3,659만원, 플랫폼 수수료 배달료, 광고비 할인 1,355만원, 식재료비 35% 1,280만원, 인건비 직원 3명 720만원, 임대료 280만원, 공과금 기타 95만원, 총 지출 3,730만원, 월 적자 마이너스 71만원. 미쳤습니다. 매출 3,600만원을 올리고 71만원 손해를 보는 구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야간 영업을 늘렸더니 매출은 올랐지만 수수료도 똑같이 올라서 적자폭만 커졌습니다. 이를 더하면 더 손해를 보는 미친 구조였습니다. 승우는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15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느 날 새벽 가게 문을 열다가 승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나 이러다 죽겠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 자영업자 배달앱 피해, 무료 배달 가게 부담.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도 월 매출 2천인데 정산 1,200밖에 안 들어와요. 무료 배달 참여 안 하면 주문 연거님. 참여하면 적자. 어쩌라는 건지. 15년 하던 치킨집 접었습니다. 배달앱 때문에요. 상생하니요? 웃기지 마세요. 월 150만 원만 넘어도 최고 수수료예요. 승우의 눈에 마지막 댓글이 걸렸습니다. 상생한? 승우는 검색해봤습니다. 2022년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정부 압박을 받아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정치인들은 플랫폼이 드디어 양보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매출 구간의 기준이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승우가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월 매출 150만원만 넘어도 1구간, 즉 최고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것. 5월 150만원이면 하루 5만원입니다. 국밥 5그릇. 그게 매출이 많은 가게라고요? 이건 사기잖아. 승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승우는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15년 국밥집 사장입니다. 배달앱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새벽에 쓴 글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쓴 건 아니었지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플랫폼의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 무료 배달이라는 이름의 가게 착취, 상생안이라는 이름의 눈속임, 그리고 자신의 15년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글을 올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댓글 347개, 공감 2847개, 쪽지 89개. 사장님, 저도 똑같아요. 치킨집 10년 했는데 이번 달 폐업 신고합니다. 눈물 나네요.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단체 만들어요. 같이 싸웁시다. 승우는 그 댓글들을 보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라면 될지도 모른다. 승우는 쪽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서울 종로의 한 회의실. 15명의 자영업자가 모였습니다. 국밥집, 치킨집, 중국집, 분식집, 카페, 족발집. 업종은 달랐지만 하나같이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훈의 국밥 박승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대다가 미칠 것 같아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치킨집 합니다. 김태영이에요. 12년 됐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 봤습니다. 올해는 더 심해요.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중국집 해요. 무료 배달 안 하면 주문 연건이에요. 하면 적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2시간 동안 15명이 각자의 고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속 터지는 얘기만 하고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자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배달 플랫폼 피해 자영업자 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처음엔 15명이었습니다. 한 달 후 300명이 됐습니다. 2달 후 2,000명을 넘겼습니다. 연대가 처음 한 일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숫자로 증명해야 해요. 회원 중에 전직 회계사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안했습니다. 각자 정산 내역을 익명으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분석해 볼게요. 2주 만에 847개 가게의 정산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플랫폼 비용 부담률 38.4%, 가장 낮은 곳이 28%, 가장 높은 곳이 52%였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에 바치는 가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상생한 수수료 구간의 실제 적용 현황. 847개 가게 중 이 구간 이하저 수수료 적용을 받는 가게는 단 23개였습니다. 2.7%. 나머지 97.3%는 모두 1구간 최고 수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생하니 뭐가 상생이야? 이건 사기지. 승우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뿌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문제요? 에이, 그건 뻔한 얘기잖아요. 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SNS에 끊임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독자 200만 명의 시사 채널이었습니다. 박승우 대표님,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희가 심층 취재해보고 싶어요. 영상이 올라간 건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제목 매출 3천만 원, 정산 1,800만 원,
배달앱이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다.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450만을 찍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몰랐다. 무료 배달이 가게 부담인 줄. 이러니까 배달 음식이 비싸지. 플랫폼 진짜 악덕이네. 불매해야 되나? 국회에서 뭐 하는 거야? 규제해야지. 영상이 퍼지면서 TV 뉴스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MBC, KBS, SBS 모두 특집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3명의 의원이 동시에 법안을 냈습니다. 여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대형 로펌을 동원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 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수료는 시장 평균 수준입니다. 우리 플랫폼 덕분에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승호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박승호 대표님, 저희 법무팀입니다. 대표님의 공개 발언 중 일부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정 보도를 요청드리며 응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대기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승호도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천문학적인 자금, 로비력, 작은 국밥집 사장이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연대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호 대표님, 우리가 있잖아요. 겁먹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법률 지원해 줄 수 있는 변호사분 섭외했어요. 우리 2,000명이에요. 혼자 아니에요. 승호는 휴대폰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지. 2023년 11월 국회에서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승호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 앞 거대한 국회회의장. 긴장으로 다리가 떨렸습니다. 참고인 박승호 씨, 발언해 주십시오. 승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국밥집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승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준비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입니다. 밤 11시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한 달을 일해도 적자입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제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매출의 40% 가까이를 플랫폼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무료 배달을 광고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저희가 냅니다. 소비자는 무료라고 생각하고 플랫폼은 자기들이 혜택을 준다고 포장하고 정작 돈은 우리가 냅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가게만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십만 자영업자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자는 겁니다. 진짜 상생을 하자는 겁니다. 수수료 구간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무료 배달 비용을 가게에만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문회 이후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수료 구간 기준 및 적용 현황을 제출하십시오. 플랫폼들은 처음으로 데이터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상생한 저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게 전체의 3.2%. 언론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상생하는 눈속임이었나? 혜택 가게 3%뿐. 배달 플랫폼 가짜 상생 논란 확산. 여론의 압박 속에 배달의 민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수료 구간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5월 매출 500만 원 이하 가게에 저수수료를 적용하겠습니다. 쿠팡이츠도 뒤따랐습니다. 무료 배달 비용 분담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플랫폼이 배달료의 50%를 부담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승호와 연대가 원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변화였습니다. 수년간 꿈쩍도 하지 않던 플랫폼들이 처음으로 양보한 겁니다. 2024년 봄, 승호는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승호네 국밥. 15년 전
27의 청년이 꿈을 담아 건 간판. 이 가게 계속할 수 있겠죠?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이번 달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실제로 플랫폼의 양보 이후 승우 가게의 월 정산 금액이 15% 늘었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적자는 면했습니다. 근데 여보, 넌 이제 유명인이 됐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유명인이야? 그냥 국밥 하는 아저씨지. ATV에도 나오고 국회에서 연설하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 승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는 유명해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었던 겁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싶었던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가 원하는 건 반도 이루지 못했어. 그래도 시작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승우는 자영업자 연대 정기 모임에서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가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플랫폼은 거대하고 저는 작은 국밥집 사장일 뿐이니까. 하지만 글을 올리고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해주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거대한 플랫폼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짜 상생은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누군가 듣습니다. 함께하면 거인도 움직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장사 준비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승우는 객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빠 짱! 승우는 그 순간 15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열었던 날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이야.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새벽부터 국을 끓이고 반죽을 치대고 닭을 튀기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세상. 플랫폼과 자영업자가 진정으로 상생하는 세상.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 세상을 앞당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